미니 판교라 불리며 지난해 말 대형 건설사 3곳이 동시 분양한 판교 대장지구에서 미계약 물량이 나와 3곳 모두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는 각종 손해배상액이나 보험금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명문대 입학을 희망하는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IT와 금융업종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과 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투자자들의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갤럭시의 10번째 모델을 공개하며 새로운 폴더블 폰도 공개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센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미니 판교라 불리며 지난해 말 대형 건설사 3곳이 동시에 분양을 시작한 판교 대장지구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나왔습니다.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늘었고 일부 단지는 분양가가 높아 자금 마련에 수요자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분양 포문을 연 판교 대장지구. 수도권 알짜 입지로 평가받으며 대형 건설사 3곳이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공개했습니다. 기대감과 달리 결과는 신통치 않은 상황. 현재 단지 3곳 모두 아직 주인을 찾는 중입니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내일 인터넷을 통해 추가 모집에 나섭니다. 전체 가구 중 15% 정도가 미계약 물량으로 풀립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말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부적격 당첨자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어제까지 미계약 물량 60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 신청을 받았습니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폴에도 100여 가구가 입주자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호도가 높지 않은 중대형 평형에다 자금 마련도 쉽지 않아 수요자가 계약을 주저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교 대장지구에선 앞으로 3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분당과 판교 신도시가 가까워 입지 여건이 괜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아무래도 부적격자들이 좀 많이 발생한 게 미계약 물량이 좀 있는 이유인 것 같고요. 워낙 그 입지적인 장점이나 혹은 상품적인 가치들이 좀 충분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계약 물량 역시도 좀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 정년을 상향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육체노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도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각종 손해배상액이나 보험금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훈교 기자입니다. 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동연한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년을 뜻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가동연한 60세를 기준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연령을 상향하기는 지난 198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사망사고 등에 대한
보험사의 배상 규모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가동연한이 65세로 5년 길어지면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상실 수익액 기준 지급보험금이 1,250억 원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도 최소 1.2%는 올라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또 이번 판결로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어 연금 제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을 풍자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과 같은 현상이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IT와 금융업종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과 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투자자들의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중국의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학구방. 중국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중점 학교들이 몰려있는 동네를 뜻합니다. 한국의 스카이와 비슷하게 베이징대와 칭화대 입학을 희망하는 현상으로 대학 졸업 후 화웨이를 비롯한 IT 기업과 은행 등 금융기업에 취업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IT 굴기를 외치는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통신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개방을 시작하면서 향후 금융업의 성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중국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IT와 금융업종을 장기적으로 주목하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국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육성하고 싶은 이런 산업이어서 그러면 성장성이 더 높을 테고 한국의 경우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왔듯 의대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해오면서 피부과 성형외과 등이 크게 발전했을 뿐 아니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한국의 장기 성장 업종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엘리트들이 종사하는 직종과 정부 시책의 정책에 의해서 미는 업종이 만나면 그러면 장기 성장 산업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그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쪽은 정부 정책 효과가 또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국가들이고 베트남은 하노이대 진학과 금융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영어 조기 교육과 오토바이 엄마 부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금융업종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보험업종이 성장하면서 보험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수재들은 높은 연봉을 찾아 보험사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업 가운데서도 보험업종에 눈여겨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신형 스마트폰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언팩 행사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궁금증을 자아냈던 차세대 스마트폰 폴더블 폰과 삼성의 대표 브랜드인 갤럭시의 10번째 모델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스마트폰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화면을 자유롭게 반으로 접거나 펼 수 있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접으면 4.6인치, 펼치면 소형 태블릿 크기인 7.3인치까지 화면이 늘어납니다. 평소에는 접어서 간편하게 휴대하고 동영상을 볼 때는 화면을 펼쳐 보다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을 펼쳤을 때 2분할과 3분할이 가능해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스마트폰보다 50% 정도 얇아진 디스플레이 화면과 흔들림 없이 영상을 잡아주는 초고화질 카메라 등이 탑재돼 신기술이 역대 최대로 집약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갤럭시 10주년작 갤럭시 S10도 공개됐습니다. 우선 액정 화면이 커지고 단순해졌습니다. 게임이나 영상 콘텐츠를 볼 때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화면 위에 카메라 렌즈만 남겨 화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또 초음파 기술을 활용한 지문 굴곡 센서를 이용해 지문 인식 기능을 강화해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도 눈에 띕니다. 휴대폰 뒷면에 맞대면 스마트폰이나 갤럭시 기어 등 다른 전자기기의 배터리 충전이 가능합니다. 애플, 화웨이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 비밀병기로 내놓은 이번 신형 모델이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을 도약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경기도 용인이 총 120조 원이 투입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 목적 회사인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어제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관계 부처에 부지를 용인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여 개 협력 업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부지는 용인시 원산면 일대로 약 448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SK하이닉스는 공장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총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4분기 빈곤층 가구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가구의 소득은 123만 8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7% 감소했습니다. 빈곤층 가구 소득 감소에는 36.8%나 줄어든 근로소득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도 지난해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하위 20% 가구의 취업 가구원 수는 2017년 4분기 0.81명에서 지난해 4분기 0.64명으로 20% 넘게 줄었습니다. 무직 가구 비율도 43.6%에서 55.7%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의학 드라마나 SF 영화를 통해 로봇이 수술을 하는 장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영화처럼 로봇이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술을 돕는 로봇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IR+에서는 자체 기술력으로 수술 로봇을 개발하며 국내 의료 로봇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의료 로봇 전문 기업 큐렉소입니다. 2006년 설립된 큐렉소는 2007년 관절수술 로봇인 로보닥을 개발한 미국 ISS사의 특허권 등과 IBM사의 로봇 관련 자산을 인수한 뒤 수술 로봇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로보닥은 1986년 미국 기업과 기관이 협력해 개발한 최초의 수술 로봇으로 1992년 로보닥을 활용한 첫 고관절 치환 수술이 성공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오랜 연구의 성과로 큐렉소는 지난 2013년 미국 자회사 싱크서지컬을 통해 국산 로봇팔을 장착한 로보닥 1.05 버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로보닥 2.0 버전을 개발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고 2016년에는 유럽연합의 CE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2017년에는 2.0 버전에 대한 식약처의 수입 허가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판매권을 얻었고 현대중공업의 의료사업 부문을 인수해 역량을 키웠습니다. 저희 큐렉소는 현재 2만 건 이상의 이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 인수한 현대중공업의 로봇 기술, 그 다음에 최신 의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게 장점이고요. 국내의 그 주요한 그 병원들과 임상 협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큐렉소 관절수술 로봇이 FDA와 식약처 등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며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 덕분입니다. 관절수술 로봇은 엉덩이, 무릎 등의 문제가 생긴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에 활용됩니다. 큐렉소의 인공관절 수술 로봇은 환자의 뼈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나타내고 의사는 그 영상을 이용해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 전 계획을 세워 수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삽입을 위해서는 주변의 뼈를 일정 부분 깎아내야 하는데 인공관절 수술 로봇은 이 뼈 절삭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인정받아 큐렉소의 인공관절 수술 로봇은 현재 16곳의 국내 병원에 도입, 활용되고 있습니다. 큐렉소는 인공관절 수술뿐만 아니라 척추 수술과 보행 재활에 활용되는 의료 로봇 개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척추 수술의 경우 수술 중 환자가 계속해서 X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방사능 피폭량이 높은데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술 로봇을 올해 말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미 8곳의 재활원, 병원 등에서 활용 중인 하지 재활 로봇 모닝워크는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는 환자의 회복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기존 하지 재활 로봇은 사용자가 직접 착용하거나 천장에 달린 줄을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치료 전 준비 시간이 30분가량 소요되고 환자의 불편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닝워크의 경우 환자가 앉아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발판 기반형으로 제작돼 준비 시간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발판 기반형이란 환자의 발이 닿는 발판에 센서를 다는 형태로 환자의 보행 습관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닝워크의 경우 VR을 활용해 환자가 지루하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행 궤적 조절을 통해 계단 등 다양한 보행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큐렉소 측은 올해 안에 새로운 인공관절 수술 로봇 개발을 완료하고 기존 로봇의 고도화와 새로운 의료 로봇 개발을 통해 국내 의료 로봇 산업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가수 김광석의 공연이 한창입니다. 그를 마주한 관객들은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김광석의 몸짓 하나하나 세세한 표정까지 생생하게 구현해 마치 그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3차원 영상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전달하는 기술인 홀로그램으로 재현한 무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 볼 수 없는 가요계의 전설 유재하와 신해철도 홀로그램으로 되살아나 그들을 그리워하는 관객과 만났습니다. 모두 홀로그램과 VR 산업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3D 팩토리가 구현해낸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홀로그램 쪽은 저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물론 국내에서 첫 번째로 고인이 되신 유명하신 분들의 영상을 복원해서 홀로그램으로 영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서 영국에서는 가수 투팍, 미국에서는 마이클 잭슨 복원에 성공했지만 홀로그램을 통해 사람을 모사하는 것은 CG 분야에서 최고 난도 기술력을 필요로 해 국내 기업이 결과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3D 팩토리는 한국에서 최초로 홀로그램 콘텐츠를 성공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3D 팩토리의 오병기 대표는 유명인들의 밀랍 인형 전시장인 마담 투쏘의 홀로그램판을 만들어 보다 다양한 공연에 나서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와 함께 3D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가상현실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1위 VR 게임방 브랜드인 캠프 VR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상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생하게 서바이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새로운 놀이문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호주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게임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VR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킬러 컨텐츠들, 그리고 하드웨어들을 저희가 직접 제작하고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바타처럼 헐크로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산속에서 넓은 땅 위에서 싸워야 되는 서바이벌 게임들을 좁은 공간에서 그것과 더 실감나는 서바이벌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6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베트남 등에서도 매장을 열어 해외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온난화 등 실내 놀이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오 대표는 세계 시장을 목표로 3년 안에 1,500개의 매장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오 대표는 마블 코믹스 등 유명 IP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게임 캐릭터와 함께 아이언맨 등 해외 유명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사들여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현재 터미네이터와 계약을 끝내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D 팩토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는 가상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3D 팩토리와 손을 잡았습니다. 수년 동안 다져온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한 3D 팩토리의 기술력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셈입니다.
오 대표는 단순한 레알시티 구현을 넘어 120개 언어를 실시간 통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전 세계 팬들이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가상 세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확보한 기술력과 사업 능력을 온라인 쪽에서도 확장하려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버추얼, 가상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실제 레알 마드리드 구장을 저희가 가상현실에서 똑같이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레알 마드리드까지 관광을 가지 않으셔도 이 VR 기기를 이용해서 실제와 똑같은 가상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3D 팩토리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눈여겨본 코스닥 상장사인 HD프로는 지분 투자에 나섰습니다. 5G 시대를 맞아서 그 5G 기술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3D 팩토리가 가지고 있는 VR 콘텐츠 생산력과 저희가 가진 마케팅, 자본 등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VR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국내를 넘어 해외로 도약하고 있는 3D 팩토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 원 같은 세상을 3D 팩토리 오병기 대표가 구현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가맹점 수가 지난해 24만 개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쟁이 과잉되다 보니 외식업은 평균 사업 기간이 5년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 공개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가맹 브랜드 수는 6,052개로 사상 처음 6,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가맹본부는 약 4,900개고 가맹본부에 가입한 가맹점은 약 24만 3천 개였습니다. 국내 가맹본부 수는 미국에 비해 1.6배, 일본보다 3.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한편 평균 사업 기간은 외식업이 4년 7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비스업은 6년 1개월, 도소매업은 6년 5개월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외식업이 경쟁이 가장 치열한 탓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21조 원을 넘으면서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거주자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보면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 직불카드 금액은 192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가량 늘어났습니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로 계산해보면 약 21조 1,500억 원으로 해외 카드 사용 금액이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해외 여행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난해 출국자 수는 전년보다 8.3% 증가한 2,870만 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용한 카드는 전년보다 15%가량 늘어난 6,384만 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보복 해제 분위기로 중국인 관광객 입국 회복세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에서 카드로 쓴 금액도 지난 2017년보다 8% 늘어난 92억 8,900만 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마스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내일도 반드시 착용하셔야겠는데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나쁨, 강원 영동은 한때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도 낮 동안 온화합니다. 서울은 8도,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론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11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다 오전에 남해안과 제주도는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제주 남쪽 먼바다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파고가 높겠습니다. 갈수록 낮에는 더 온화해지겠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ower.